사실 그 코로나 환경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방송인이 되고 연예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귀로 듣고 계신 분들은 가끔 가다가 채팅창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소감을 남겨주셨으면 저희가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우리 수료생들을 모시고서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캠프 이사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캠프의 생기시민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9년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의 과제들을 함께 진행해 보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었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좀 따분하고 온라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이야기들이 전달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4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한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만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앞에 4분 나오신 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수료식 때 제가 20대를 대표해서 30대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40대를 대표해서 그리고 50대와 60대를 대표해서 이상진님 이렇게 4분 참석하셨는데요. 그러면 자,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대 김준성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유일한 참가자 김준성입니다. 저는 사실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다 같이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수 정예로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참여한 만큼 이제 성실히 답변해가지고 뜻깊은 경험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모르고 참여하신 그러면 30대 우리 대표에서 이하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자리인 줄 알고 참여한 이하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면 소개가 너무 짧습니다. 네, 없으시면 하시겠습니다. 자,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이렇게 힘들게 진행해 주셨던 우리 임혜수 선생님 어떠세요? 네, 살짝 땀났어요. 오늘 지금 조명도 막 더운데 이렇게 또 쌀쌀한 날 저를 또 따뜻하게 해주시네요. 저는 지금 40대를 대표라기보다는 이제 40대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40대인 걸 인식하게 되었어요. 네, 평소에 잘 좀 까먹고 살았거든요. 네, 덕분에 인식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상태. 네, 이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을 거절했구나. 근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화면을 받으면서 얘기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대, 60대에서 생각이 좀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상태 선생님을 오늘 뵀는데요. 아마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수료하신 분들도 다 꼭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가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런 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참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삶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순서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사실은 되게 뭐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항상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회의나 행사가 많이 취소되면서 집에 많이 있게 됐어요. 줌 회의 다들 많이 하시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집을 관찰하게 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어려움이 뭐냐면 맨날 바깥에 있으니까 잘 몰랐던 우리 집을 이렇게 잘 보면서 관찰하면서 저렇게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많은 물건을 보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많은 물건 내가 이곳 집을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사실 고민과 그 마음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네. 한 분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하철 타고 서울로 나가고 싶지 않다. 제가 인천 살거든요. 그런 생각에 국내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것을 2020년에 제가 세계시민교육에서 공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동네 공동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꽃을 키우는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사실 코로나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공동체 활동이 공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공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갈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카페를 가자 하니 인원 제한이 계속 걸려서 막 각자의 집을 막 전전하기도 하고 계속 약간 떠도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각자 코로나19 시대에 사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는데 혹시 말씀 안 하신 두 분 중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바빠서 잠깐 집에 있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외려 돌아다니는 거를 또 줄여서 집에 있었던 게 저는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업은 없지만 좀 전국을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많이 못 돌아다니는 게 조금 있는데 외려 집에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외려 코로나19 상황에 도움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공동의 노력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후 위기 시대 내 삶의 전환입니다. 사실 좀 저희한테는 거창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모두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 위기 상황인데 혹시나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지 각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20대는 어떤 게 떠오르나요? 기후 위기라면? 기후 위기 같은 문제나 이제 뭐 세대 갈등, 뭐 혹은 지속 가능한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건데 이번 캠프에서 진행하는 이제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기후 위기 같은 경우를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제 몸으로 직접 이제 체험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따로 배울 수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말씀이지만 따로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점이 참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은 뭐 기후 위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북극곰 말고? 원초적으로 먹고 살 걱정을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후 위기라는 게 결국 저는 식량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게 결국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위협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뭐 식물 키우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 진짜 이 집에서 내가 먹고 살기 조그만 텃밭 같은 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정말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걸 준비해봐야 될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약간 위기의식 네 이런 것과 함께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질문은 네 분이 다 저기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들 기후위기 하지만 큰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분은 각자의 지금 실천들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자 지구의 온도를 0.1도 낮출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하로 선생님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자주 만나고 안부를 묻는 그런 일상적인 돌봄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공유제를 만드는 생태적 커먼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가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자기 거를 많이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생태 커먼즈를 만드는 것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가까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는데 또 한쪽의 측면에서는 뭔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수료하신 우리 그 수료생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이거를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40대를 대표해서 나오신 이민수 어떤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떤 실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 뭐가 너무 많아서 그게 마음의 짐으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먹을 거 말고는 사지 않는다.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다. 일단 그 약속 스스로 했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아론 선생과 비슷하게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좀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또 제로웨이스트 샵 오픈을 또 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시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약간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운영하고 있는 공유 공간도 거점이 됐지만 그거의 포인트를 조금 더 생태 환경적으로 해서 우리 아롬님이 하시는 생태 커먼즈 거기에 제가 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20대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실천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니 왜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의심하시는 거예요? 혼났다 이 시대한테. 저는 제로 웨이스트 샵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상점 오프라인 가게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또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어찌 보면 뭐 재생 가능한 뭐 플라스티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지속 가능한 이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제나 이제 뭐 알약으로 된 치약 또 거기서 뭐 가방 같은 것도 이제 구매를 했고 다른 거는 생각이 지금 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거기까지. 떠오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이신 거죠? 고객님과 이렇게. 그러면 50대 저는 요 시민교육을 받으면서 뭔가를 실천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이 나이가 되도록 운전면허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안 하고 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운전과 외국어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운전은 되는데 외국어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업으로 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기후변화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능하면
내 거를 안 만들고 내 짐을 최소화하는 삶을 좀 살려고 하는 거기에 아마 지금 시민교육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뭐 하나 제안드릴 거 있는데, 우리가 너무 대안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외국어를 남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거를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할까, 우리말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담아가는 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밍 해가지고 제가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은 다 담아가는 날이요. 무조건 담아가는 그럼 날이요. 포장하게 알겠습니까? 포장하게 무당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가능하고 뭐 솔루션도 나오는 아주 재미난 이름 메인. 콘서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화는 저하고 이제 여기 나오신 네 분과의 대화이긴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니까 앞에 있는 카메라에 집중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시간이 우리 강혜영 박사님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뭐 까칠한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자 주임 선생님이신데 나오시기 전에 예습 차원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크 콘서트 오늘 주제가 기후위기 시대 내 삶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지 혹시라도 그 과정을 참여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각자의 답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왜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사실 질문 다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답변을 해주셨던 그동안 이상재 선생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지가 왜 시민교육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느냐라는 게 요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육은 예전에도 있었고 제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교육이 그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고 나감으로써 내 삶을 좀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조금 시민교육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역시 교장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들이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주시고 그 의미를 되살려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영 박사님 앞으로 모셔가지고요. 저희가 각각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료하는 마당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강혜영 박사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자, 강혜영 박사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박사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만나왔던 분들이어가지고 새롭지는 사실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이제 캠프 시민교육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게 참여한 우리 수료생 대표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분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 수업을 다시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세계시민 교육이 있는데 캠프가 세계시민 교육을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세계시민 교육을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저희 사단법인 캠프에서도 세계시민 교육을 이제 기획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이제 사단법인 캠프는 이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국제 교류와 글로벌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그런 이제 해외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실 똑같은 글로벌 이슈를 경험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적 위기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국가로 나눠서 약간 한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생각되어지거나 내지는 좀 다른 이슈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고 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국내에 이제 계신 분들과 함께 그간 사단법인 캠프가 경험해왔고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좀 국제적인 어떤 세계 시민적인 어떤 감각 내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박사님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세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꼭꼭 씹어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그동안의 3년의 사례들을 선생님 동영상까지 준비하셔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캠프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서울시와 함께 이 세계시민교육을 3년간 진행했고요. 맨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건 이제 미래 세대가 어쨌든 앞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이 세계시민교육을 좀 중심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어요. 1차년도에는 10대, 20대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필리핀하고 직접 교류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현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지구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10대, 20대들이 사실 잘 접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 김준성님도 얘기하셨다시피 학교에서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 몰랐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캠프가 그런 것들을 좀 20대, 20대들과 함께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약간 멘토 비슷하게 연결시켜드려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1차년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사실은 시니어 세대들도 그런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안 시켜주냐 뭐 이런 요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이 지구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10대,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또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 중심으로 2차년도는 좀 구성을 해서 기성세대들 중심으로 또 어떠한 생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구 다른 어떤 국가들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인식해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2차년도에 가져봤고요. 3, 4년도째가 되니까 이제 코로나 위기도 닥쳐서 사실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점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부서지냐면 그런 어떤 세대 간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층 간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서 직접 얘기해보면 별거 아닌 부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사실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대 간의 다양한 어떤 갈등의 양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에 같이 했었던 분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3, 4년도에는 세대 간의 교류, 세대 간의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셋셋셋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3년 동안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의 문제와 지구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보는 그런 계기들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활동 내용들을 조금 영상으로 정리해봤거든요. 그걸 한번 또 보시면 새록새록 또 기억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9년 처음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대, 20대 되게 푸릇푸릇하죠. 네. 젊은 친구들과 국제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친구들에게 되게 민감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뭐 젠더 문제와 같은 성평등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서요. 저희가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간 멘토링도 되면서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물어볼 데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좀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질문이나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갔었어요. 성성적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되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의 17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평화 전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경제 파트라든지 이런 삶의 태도의 파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 1차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년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내 삶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기성세대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본이라고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자기 삶의 리본을 달아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마찬가지로 이제 각계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모시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게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으로 했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과 비대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2차년도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년도는 완벽한 비대면의 방식으로 했었고요. 2차년도는 대면과 비대면을 오고 가는 방식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저희 2차년도가 진행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삶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자기 힘을 좀 대항하는 힘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거나 그리고 적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활을 좀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계속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1차, 2차, 3차, 1차는 물론 이제 연령이 안 되어서 참여 못 하셨지만, 그래서 2차, 3차는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 주로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도에 강사로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 형태로 마찬가지로 진행했었고요. 마지막 이제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세대들이 좀 같이 공감하는 형태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중에서 자기 삶을 좀 전환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세대의 자기 삶을 어떻게 좀 다시 재구성해서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어봐서 다양한 형태로 내 삶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갑자기 무서워하는 시켜나가지고 제가 말문을 갑자기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사실은 1차, 2차, 3차년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년도는 대면과 비대면을 오고 가는 방식이었다면 3차년도는 완벽하게 비대면의 방식으로만. 그래서 저희 캠프 3년의 어떤 활동들 좀 돌아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정말 맞물려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가라고 하는 소통의 방식도 다양한 실험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1차년도는 비대면, 2차년도는 대면과 비대면, 3차년도는 비대면. 다시 아마 내년에 어떤 형태로 또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아마 위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선언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또 대면의 방식 내지는 비대면의 방식들이 또 혼용되는 방식으로 조금씩 또 시프트 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속에서 우리 여기 캠프 시민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다양한 어떤 글로벌 이슈들을 자기 스스로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 선생님에게 일방적으로 듣는 관계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참여자들과 토론을 하거나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도 그 생각을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학습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명 박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3년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캠프가 가진 다른 방식들, 시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준비한 어떤 이제 박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캠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당장 이제 그 장시간 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세계 시민 교육에 그동안 참여해 오시면서 어떤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짧게 좀 내분을 이번에는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이번 세계시민교육을 이제 처음 접해봤는데요. 그 기후위기나 이제 팬데믹 이후의 삶, 또 그러니까 많은 사회 이슈들이 인상 깊고 관심이 갔지만 기후위기가 특히 더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폭우나 이제 태풍, 뭐 무더위가 진짜 극에 달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좀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한 교육을 이제 사실 체감되기 전에 미리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그 받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고, 또 이번 이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강의를 이제 준비하느라 애써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답변하실까요? 저는 제 개인적 부분이라면 이번 강의에서 특히 좀 좋았던 게 여러 세대를 만났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모든 주제를 아우러서 사실은 저는 주로 제가 만나는 세대, 주로 뭐 40대 내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만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제가 사실 세대 공감이라는 데에서 제가 어디 가서 20대들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대 공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좀 방법이 있는지, 관점이 다른지를 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었어요. 제가 원하는 정답 같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에게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확실한 정답을 기사님들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 거 세대 공감이라는 이제 시민교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각각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의견이 아니라 생각하는 입장이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도 좋아하면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이번에 많은 강의들이 이루어졌는데 한번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그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라든지 강의가 있다면 우리 강래훈 박사님을 제외하고 기억나시는 분 있다면 포함하면 안 돼요.
한 분씩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의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저는 그 강은선님 강연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되게 어린 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어쨌든 저보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게 정말 여유가 있고 그 열려 있는 마음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러면서 그 효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삶의 파도를 타고 좀 즐겨봐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더 재미있는 내가 파도를 타리라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파도 타기 준비를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게 더 늦지 않게 그 지금 현재 되게 충실한 그런 관점,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게 되게 좋아서 한번 실제로 꼭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이 가장 기억이 나세요? 제가 사실은 놓쳤습니다. 1번으로 했어야 이제 되는데 놓쳤습니다. 예, 놓쳤습니다. 제가 찬스를 좀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강효선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삶을 좀 돌아보는 기회고 저도 생각 나름대로 그 강사님 나름대로 파도를 탄다고 탔는데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탄 건가? 참 저도 조금 생각하게 돼서 만약에 대면으로 내년에나 기회가 된다고 아니면 특별 코너가 된다 그러면 좀 대면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게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세계시민 교육의 주제 자체가 세대공간의 방식이라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선 세대의 경험을 가지고 공감하기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을 강사의 입장에서 듣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실험적으로 준비했는데 역시나 그게 우리로서는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나 아니면 뭐 강사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도 사실은 이거 미리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그 두 분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강효선 활동가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 이제 쎄쎄쎄 이제 세계시민 교육이 처음이라 그런지 아무런 이제 배경 지식도 없이 그냥 거기서 이제 교육이나 강의이다 보니까 그대로 배워 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강의에 참여했는데 그 활동가님 이제 강사님 분의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강의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강렬했던 이제 첫인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후로도 세계시민교육을 여러 차례 들을 때 그 좋은 첫인상이 남아서 좀 더 흥미를 갖고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내년에 강사 섭외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혹시나 제외하고 이하로 선생님께서 다른 분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스맨이 된 거네요. 저는 사회자 김영석 선생님과 이철용 대표님의 그 아재들의 케미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젠더의 이런 케미들을 이 워크숍에서 만나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얘기 듣는 그런 다른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면서 제 이름도 언급됐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순서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멀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갈 수 없는 분들하고의 어떤 상황들을 서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우리의 또한 과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모든 참여하신 활동가분들과 이제 강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저희 캠프 측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 우리 강리영 박사님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분이 말씀하신 분가 워크숍 소감에 대해서
혹시라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의 강의를 듣고 사실은 이제 그 두 번의 강의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이라는 방식을 빌렸었는데 거기에서 이 두 번의 강의가 자기의 어떠한 인스피레이션이 됐는지, 내지는 어떠한 자기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두 번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 좀 설계가 됐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좀 적합했었는지 아니면 약간 부자연스러웠는지 오히려 그렇게 제가 사회자 다니는데 질문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계속 설계되어지고 검증하고 다시 보완하고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어떻게 보면 과정들 장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또 가져가거나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때 또 자신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장들 계속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형태는 어땠었는지 이건 또 2000년도와는 또 다른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질문에도 없던 걸 가뜩이나 질문이 어려운데 없던 걸 또 제가 추가드려가지고 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뭐 본인이 딱 느끼기에 괜찮았다, 조금 이상했다, 뭐 이 정도로만이라도 저는 혹시 네, 덧붙여서 강의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강의의 진행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좀 어땠는지 좀 평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답변하기 되게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년도에는 대면으로 했고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주제상으로 따지면 21년도에 했던 그러니까 좀 20년도 했었던 분, 이게 내용이 안 좋다가 아니라 형태로 봤을 때는 대면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는 20년도는 약간의 강사가 주제형으로 던져주는 거를 좀 다시 리마인드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입장이었고 21년도는 강사와 그래도 조금은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을 조금 더 하면서 진행됐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좀 있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좀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다시 한번 대면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을 찾기도 했고 또 새로운 상상력도 많이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후에 코로나 이후 시대는 물론 대면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비대면을 해야 될 상황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제 멀리 외국에 있는 현장의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도 하면서 답도 이렇게 제시하는 굉장히 멀티입니다. 혹시라도 네. 아니 사실 이렇게 모든 교육이 이렇게 대부분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여러 행사를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번에 좀 길었던 것 같아요. 4월부터 9월까지 있었나요? 10월까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하는 게 그 1년을 거의 함께 하는 이 시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기록도 좋았지만 약간 혹시나 대면이 되자면 정말 짧게 2박살, 3박살 그냥 캠프를 한번 진행을 정말 해보는 것도 짧고 그게 스태프들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확 들지만 길게 가는 것보다 짧고 그게 뭐 이것은 한박살도 재밌지 않을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딱 이렇게 말하면 되게 미안한 마음을 확 들었어요. 네. 길게 끌 수밖에 없는 건 서울시 보조금이 현실적인 길게 끌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결정하시는 거군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비대면으로 전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캔버 한번 해보자.
캠프가 캠프를 해야 된다. 캠프, 이런 캠프.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점점 이제 대화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게 그 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만나고 관계 맺고 이렇게 친숙해지는 거는 함께 했었던 수강생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온라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밀접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때로는 만나기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동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나는 이거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 기억나시면 각자 한 번씩 그리고 서운하지 않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 빼고. 네, 뭐 제가 강박사님 질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누가 가장 생각날까요? 저는 나라 언니 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땡땡 세녀 부하원이라서 네. 생활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네. 내적 친밀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확 보죠. 네, 김혜진 선생님은. 저는 사실 이 나로서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2기 때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틀니를 만드는 게 말이 쉽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근데 제가 알면서 나이 드시고 막 꽃이나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아롬님이 그걸 막 해서 뭐 뒤에 그때 이게 디플레이카드처럼 뒤에 쓰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뒷배경에 무슨 말이 있었었어요. 강의하실 때 그 말이 저도 그 같이 약간 그 농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확 와닿았었어요. 어머, 저 나이 30대에 저런 모토를 가지고 직접 저렇게 활동하고 실천한 사람이 있구나 되게 궁금했었고 2기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3기 때는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제 이상태 선생님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름 아까 그 파도 타셨다고 해봤잖아요. 그 파도가 좀 범상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는 뭐지?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다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캠프에서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수료생분들도 참 만나고 싶어 했었던 분들이고 가장 궁금하셨던 분이 이상태 선생님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태 선생님은 가장 누가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죄송스럽게 한 분을 딱 찝어서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워크숍을 하면서 전체 화면의 강사를 들을 때 말고 저희가 소그룹으로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소그룹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는 그분들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 만약에 그게 뭐 조금 더 예를 들면 대면으로 만나서 그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라면 모든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씩 더 던져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누구를 꼭 찍어서 기억이 난다라기보다는 그때 만났던 순간들이 지금 이름보다는 순간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질문보다 더 멋진 답변을 주셔서 연륜이 느껴집니다. 네. 파도. 우리 20대를 대표하는 김준성 선생님. 저도 이제 이상태 선생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사실 이제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일대 다수식으로 좀 정보를 일방향으로 이제 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뭐 말할 기회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이제 건의하고 싶다라는 거를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꺼낼 수가 없는데 그 소그룹 활동 중에서 서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안부도 묻고 또 서로에 관한 이제 그 강의 주제에 대한 이제 토론도 하면서 그 얘기를 좀 쉽게 꺼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소그룹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만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준성님하고 소그룹에서 몇 번 뵀었는데요. 근데 너무 엄근진이셔가지고 사실 몰라 뵀어요. 얘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었나. 실물 영접을 한 지. 그리고 그때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맞아요. 하고 주로는 밖에서 많이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동하시면서 검은 마스크 쓰고 막 네. 김준성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요. 보니까 이제 각자의 삶에 그런 이제 그 필그림 논의에서 범위에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자가 있는 그 공간이 접속하고 있는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름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온라인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강 박사님은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뜨끔. 뭐 일단 자괴감이 느껴지니까요. 왜 집중을 못할까? 뭐 강사 영향 아닐까? 이게 일차적으로 강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일차적 느낌이겠죠. 물론 이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강사가 비대면으로 그걸 다 일일이 해야 수는 없으니 또 채팅창으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 못해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강사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라고는 저분이 내 얘기를 좀 집중하기 어렵구나, 내가 좀 잘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대면 상황에서 사실 서로 시선을 마주치고 이러는 것들, 그다음에 단순히 시선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살필 수 있죠. 옆에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상태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면에서 있는 어떤 이 힘이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이 앞으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상황들이 더 앞으로 커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극복해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들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얼핏 생각이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면 여기 보시는 분들이 제가 60대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네, 네, 아닙니다. 여기 쓰시고요. 제가 알아서 40대입니다. 그래요? 난 40대입니다. 저는 못 이기겠네. 넘어가지고. 네, 아재 개그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시면서 오늘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뭐 수강생으로서 아니면 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의 생각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강의하시는 분들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답답함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그 네 분에게 지금 준비된 질문이 몇 가지라 이제 몇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한번 우리가 한번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주제라는 게 방식은 전체적인 주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은 세대가 함께 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랑은 참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사실 세대 간의 오해도 많고요. 갈등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단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의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세대 입장에서 이 세대에게 어떤 말들이 걸 수 있는지 각자가 좀 준비하신 것들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중간 세대인 이면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저 사실 제가 되게 끼는 세대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는 딱 정말 10대 생활 사춘기고 저희 부모님 70대고 저는 40대에서 정말 딱 그 중간에 낀 세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주로
사람이 아닌 요즘 젊은 애들 미디어와 소통하는 게 더 편한 세대고 저희 부모님들은 사람과 소통하는 게 더 편한 세대고 저는 물론 둘 다 가능하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는 잘 가능한 세대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 벽이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방법은 그냥 이렇게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같은 뭐 사안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우리 아들 딸의 나이였다면 나는 사실 엄마 아빠의 그 경험이 없는 거니까요. 그 각자의 경험과 살아온 그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하고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런 방법하고 또 사실 아까 강명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게 별거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장이 사실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되게 캠프 같은 데서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재미있는 거리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20대 김준성 선생님은 어떤 선배들 좀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세계시민 교육이 있어야 되는 그게 존재 이유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런 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잖아요. 또 뭐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에서라도 뭐 만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특정한 대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좀 속마음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은 저는 이런 캠프에서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젊은 세대의 입장으로서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젊은 세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을 좀 뭔가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자리와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입장에 이분이 너무 훌륭한 말씀.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하면 이제 이회석 선생님 하신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조금 이제 주워 먹는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틀리다와 다르다를 보통 많이들 사회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차이가 안 저기하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나로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걸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게 있는가라는 거를 좀 살펴본다면, 그래? 10대가 이런 행동을 해? 그러면, 그게 입장에서 나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대가 이렇게 생각하나가 아니라 좀 반대로 다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소통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좀 부연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네요. 그런 공감의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국제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기후변화의 위기를 정작 산업화된 그런 국가들이 만들어내고 그 피해는 그 가난한 나라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또 앞선 세대들이 기후의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실천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든지 공감하는 방식들을 새롭게 찾았으면 좋겠고, 저희 캠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분들한테 좀 거의 마지막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세계시민교육 통해서 내가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 아니면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OX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각자 O와 X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자, 오징어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X 들어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특별하게 이번 시간에 대답을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여러분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모든 것들이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석태 선생님도 우리의 목적은 아직 미완이다. 아직 달성할 것들이 많고 내년에 한번 더 해보자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잠깐의 시간을 피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평가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우리 수료생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것들은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세계주민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데 금년에 참여하시면서 느꼈었던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어떤 변화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변화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남의 변화까지 살피는 건 좀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저희 여러분이 좀 평가해 주신 걸 가지고서 저희 사단법인 캠프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내년에 대한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에서 좀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역시 대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만나서 소규모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양한 세대들이 좀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호심탄하게 꺼내놓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위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특정 세대 내지는 특정 계층이 해야 될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대가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차피 그 문제가 발생되면 겪는 거는 똑같이 겪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편이 아니라 다 내 편이고 내 동지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이러한 지구적 위기 문제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에 우리 사단법인 캠프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저는 그런 형태에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제 저희가 주제로 선택했었던 게 뭐냐면 환경, 기후위기, 그다음에 빈곤, 그다음에 평화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는데요. 근데 세계 시민 교육에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다양한 어떤 이제 그 기본적인 교양이라든지 접근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앞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준비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들이 있으시면 각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거를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통이나 서로 세대 간의 그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인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죠. 근데 먹는다라는 거를 또 넓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음식 문화, 무슨 민속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국내 한국에서 외국까지는 우리가 나갈 수는 없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세계 음식을 좀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까 잠깐 해왔던 거를 여기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먹는 식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서로 우리가
뭐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우리가 소통해야 될 지속 가능한 내용들을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해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잠깐 저 머릿속에 스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를 좀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유엔에서 BTS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이 SDGs였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달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한계가 있었는데 확실히 문화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음식이 됐든 아니면 다른 영역이 됐든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분이 또 주제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회를 보시면서 불평등이라는 말을 조금씩 꺼내신 것 같은데 사실 세계시민 교육에서 불평등을 다뤘던 경우는 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 참가자 입장에서는 확 까놓고 얘기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 불평등이 사실은 어떤 한쪽의 입장에서만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아까 뭐 서로 세대 간 소통을 하려면 역지사지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그 각각의 입장에서의 불평등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저는 덧붙여서 돌봄의 문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보면 사실 말씀하신 불평등, 소외, 빈곤, 뭐 이런 혐오 이런 게 결국은 각자가 서로 돌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의 관점의 문제 이런 게 조금 큰 주제로 덮어진다면 또 모든 걸 해결하는 데 조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돌봄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돌봄은 사실 어떤 한 파트만 사실 보통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돌봄이랑 어떤 연령층, 어떤 누군가에 수혜를 하고 시혜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돌봄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시점에서 그런 돌봄도 하나의 혜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평등을 좀 더 깊게 논의를 해보고 돌보고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요. 혹시 더 있으시면 말씀? 네.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반년 동안 배워왔던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면은 뭔가 지구촌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적으로 관심을 갖고 뭐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인재로 인한 자연재해 뭐 이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중심에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교육의 전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거나 원인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는 사실 갈등은 뭐 사람끼리나 아니면 사람과 자연끼리 뭐 국가가 국가 간의 갈등은 사실 소재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의 뭐 소재나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널리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 함께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배운 것들, 병원에서 나눈 것들이 그 선한 영향에 대해서 많이 확대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 마지막에 훈화 말씀 비슷한 거 좀 들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봄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참여하시고 오늘은 이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행 박사님께서 진행된 부분들 오늘 또 토론에 나왔던 것들 중에 좀 마무리하고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대담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미 참여자분들이 제가 할 말들은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더 덧붙이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줌으로 또 접속해서 계속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계신 우리 참여자분들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다들 대면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은 방송 관계상 시간의 제약상 사실은 그렇게 몇 분만 저희가 좀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전부 다 혹시 여력이 되시면 저희 캠프로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같이 식사도 하시거나 차도 한잔 하시면서 좀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네 분이 대표적으로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저희 캠프가 앞으로도 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체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정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꺼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은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세계시민 교육을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땡땡땡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참여하신 박내용 박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네 분한테는 미리 과제를 드렸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땡땡땡이다. 그래서 거기 단어를 작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앞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뭐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학교이다. 네, 학교이다. 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공동체 되기다. 자, 공동체 되기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연결이다. 연결이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은 내 삶의 점검이다. 네, 내 삶의 점검이다. 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이다. 네, 우리이다. 그리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세대 공간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준비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각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란 학교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아쉽게도 세계 시민 교육을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네 분의 참여자들 그리고 각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강박사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수료자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오늘 화면에서는 여러분을 보실 수 없지만 지금 화면 밖에 정말 많은 분들이 캠프의 스태프들이 오늘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수고했다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